자, 안녕하십니까. 하생항 송 대표입니다. 2023년도 7월 14일 금요일, 현재 시간 10시 41분입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어떻게들 비 피해 없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주말간 또 다음 주까지 비가 연속해서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주말간 좀 안정적으로 비 피해 없으시게끔 휴일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날씨만큼 지금 시장도 이 해외 선물 쪽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조금 고민이 많은 시국에 들어왔다. 굉장히 고민이 많다. 근데 고민이 많은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고민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해서 풀어갈 것인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대한 부분도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변동성의 차이점 때문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변동성의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말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밤 지수, 그러니까 지난 밤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의 상황을 놓고 판단이 좀 안 된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 분명히 방향성은 상승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죠? 이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흐름을 타고 있지도 않다. 다시, 분명히 방향성을 강하게 잡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흐름을 강하게 탄 것 같지도 않고, 또 각 지수별로,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두 개의 양시장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뭐 사실 같은 지수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가치와 시총과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등급을 나눠놨다 보시면 될 건데, 미국도 세 가지의 지수가 있죠. 세 가지의 핵심 지수. 뭐 대표적으로 다우산업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총 3개를 나눠서 보는데, 지난밤에 마감했던 지수를 보니까 이 갭이 상당하더라는 거죠. 상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고 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입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밤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다우지수가 0.14%를 상승했습니다. 0.14. 다우지수 0.14. 플러스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얼마 있냐? 나스닥 산업이 1.58이에요. 나 S&P 500이 얼마냐? 0.85입니다. 아니, 같은 나라에 있는 지수가 같은 나라에 분명히 같은 곳에서 같은 날 같은 땅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도대체 모르겠다. 근데 그거를 멀리 다른 나라를 찾아볼 필요가 없고 우리 코스피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어저께 0.64에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을 좀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 1.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승을 더 많이 했죠. 근데 오늘 코스피가 얼마예요? 조금 전에 봤을 때 코스피가 1.2%, 1.02% 상승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코스닥은 어때요? 보합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강보합 0.02, 0.01. 무슨 딱 느낌이 오십니까? 삘이 빡 오세요? 삘이 빡 오나요? 삘이 빡 와야 되는데 지금 지수는 키 맞추기 구간에 들어왔어요. 키 맞추기 구간. 키를 맞춘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지금 갖고 있는 유동성이라는 게 금융시장에 퍼져 있는 유동성 있죠? 그 유동성이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자금이 그만큼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자금이 많이 없는데 시장이 그래도 분위기가 타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탄다는 게 상승 쪽에 분위기를 태우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를 맞추는 자금들이 코스피에 갔다 코스닥에 갔다 하는 거고 다우지수도 다우지수에 갔다가 나스닥에 갔다가 S&P 500 갔다가 다시 다우지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순환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 상승으로 인해서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키 맞추기다. 물론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의아했다. 좀 강하게 뚫려버렸기 때문에 좀 의아한 맛은 있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지수를 비교해서 분석해드린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처럼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이점은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데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죠.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이제 해외 선물이라는 투자를 할 때 고민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성을 내가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어느 정도 갈피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방향성을 안 잡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방향성을 잡으려고 할 때 지금 이 움직임들 자체가 내 선택을 되게 어렵게 하는 거죠. 상승 쪽으로 가자니 분위기가 제한이 있는 것 같고 하락 쪽으로 가자니 시장이 센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자가 두 가지의 관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내가 기존의 포지션을 보유하면서 리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단순하게 지수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고 지금 모든 상품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랠리 아닌 랠리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시세를. 근데 지금 툭 하고 보시면 어떤 특징점이 있냐면 중간에 변동성이 멈춰 있는 시간이 거의 반나절이 하루를 따지면 12시간이라 보셔도 될 정도로 길어요. 지금도 새벽 4시부터 해서 지금 10시, 11시니까 11시가 다 돼가니까 벌써 반나절, 오전 반나절 시간을 벌써 횡보를 했어요. 시세를 안 가져가더라는 거죠. 시세를 안 만들어 간다는 거죠. 뭘 뜻하는 겁니까? 시세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건? 지금 현재 위치에서 포지션을 새로 진입하길, 쉽게 말하면 매수를 하길 매도를 하기를 어려운 상태에서 기존의 매수 보유자들만 유지를 한 상태, 하지만 청산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형태가 없다 보니까 주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밑줄 짝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일만 또 그런 것이 아니고 금속에서 보면 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허리가 길죠. 물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분봉 15분 차트로서 상대적으로 긴 차트이긴 합니다만 이 허리가 이렇게 길더라는 거죠.
이 정도 허리가 길면 5분 차트로 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허리가 길어요.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이 하나에 그냥 꽂혀 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러한 이격적인 갭, 지수의 갭이 발생되기 시작할 때는 이 결론은 언제냐면 치압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지수가 산발적으로 확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한 번에 이렇게 있다가 오므러지면서 이렇게 집결돼요. 이렇게 집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이 집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방금 여기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기존의 포지션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일단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허리가 길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집약된다 얘기는 포지션을 청산하겠죠? 청산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빠져나가는 확률이 나타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왜? 지수가 이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합쳐진다는 얘기, 그 합쳐지는 시간이 빠르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 길어야 뭐 하루 이틀? 길어야 하루 이틀이에요. 뭐 반나절 뭐 달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길어야 하루 이틀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의 움직임들은 뭐를 의미한다? 분명하게 강하게 수급이 드라이빙 걸려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제한적인 유동성에서 계속적인 매매가 이루어지기에는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분석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특히나 이제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뭘 하냐면 보이는 방향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불장이라고들 했죠. 지난 코로나 직후에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2000포인트, 2500포인트, 3000포인트를 달려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불장인데 물론 대다수가 수익을 낼 수가 좋았던 구간이지만 그 뒤에 바로 한 해 2022년도에 주가는 완전히 바닥으로 때려받았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 모두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죠. 동일합니다. 동일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장과 같은 느낌의 구간에서는 다 같이 달려들다가 다 같이 죽는 수가 있다. 방향이 바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매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좀 틀렸네 라고 생각해서 바꾸는 이 과정이 순조롭지 않더라는 거죠. 여기서 바꿔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땡큐인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바꿔놨는데 또 여기서 반대로 꼬여버리면 이 정도의 힘이라고 하면 물량에 대한 소진 속도, 물량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 속도가 좀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 경우는 많이 드물긴 하겠지만 어떤 일이 생긴다?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에서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반등하고 할지라도 이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 못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뭐 골드도 유가도 지수도 매한가지인데 유가 골드는 사실 좀 케이스가 다르고 얘가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3양봉을 맞고 돌렸거든요. 음봉 이후에 3양봉 그리고 지금 첫 음봉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양봉의 세 개가 만들어졌을 때 상황을 보면 거래량이 1, 2, 3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1, 2, 3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딱 우상향을 친 만큼 주가 캔들이 따라왔잖아요. 얘가 어차피 이 세 가의 매물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다시 A자형으로 빠지는 겁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1, 2, 3로 쳤잖아요. 그럼 그대로 세 개의 캔들이 그대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A자형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들이 타이밍상 시장이 세졌는데 지금 시장이 세진다는 얘기들을 보다 보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 근데 인상 연도 기정사실화가 됐고 시장에 대한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그런 내용이 확인되다 보니까 별일 없겠네. 이게 조금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주가가 출렁였던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의 이 형상이 지속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석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구간, 굉장히 좀 투자하기가 고민스러운 이런 구간 쉽게 생각하셔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금 시장을 따라간다는 생각들, 내가 지금 안 했으니까 따라가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따라가는 전략에서 따라가질 못했다. 어떤 여건이 따라가질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전략을 대비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눈에 보이는 시세를 따라가는 경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성공적인 해외 선물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기대하며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